안녕하세요. 채널 4월 31일 성형외과 전문의 김재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제작해서 방영을 했던 구축코 교정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계로 5단계 중에 그 첫 번째 단계죠. 피부층의 충분한 박리와 이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축코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방형 절개를 해서 피부 피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구축코라는 게 조직이 오그라들고 딸려 올라가고 뒤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연골 구조가 엉키고 구부려지고 수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박리를 해서 정상 위치로 늘리거나 높이거나 이렇게 확장시키면은 크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층이 그걸로만 수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층이 그것을 충분하게 덮을 수 있을 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축코는 굉장히 그 흉터가 질기고 피부도 아주 딱딱하게 변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부 피판을 늘리기가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층을 박리할 때 저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박리를 하라고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우선 그 피부층은 이제 매우 얇게 늘어날 여지가 있으려면 매우 얇게 박리가 되어야 되고 그 피부층이 균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넓게 박리가 돼야 되고 다음에는 그렇게 피부가 얇고 균일하고 넓게 박리되었을 때도 피부층이 혈행 순환 상태가 손상받지 않도록 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피부층이 그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축코 교정에서 이 피부 박리 과정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통해서 이제 들어온 질문 중에 염증으로 보형물을 제거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코가 많이 짧아지고 아직 피부가 딱딱한데 피부가 늘어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오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딱딱하다면 수술할 수 있느냐? 어떤 선생님은 기다리라 그러고 더 기다리라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해도 된다 그러고 이게 경험을 해보면은 보형물을 제거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개는 그 흉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간혹은 이렇게 만져보면 아직 코가 딱딱하고 흉터가 안 풀린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대개는 흉터가 풀렸지만 그 흉터 자체가 너무 두꺼워서 그것이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 흉터가 풀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개 박리를 잘하면 피부층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자체로 또 이제 피부가 늘어남이 좀 부족하다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좀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 몸의 그 안전한 자가조직 중에 그 부드러운 진피 지방이나 근막 조직 같은 것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피부와 흉터 사이를 대체하거나 아니면 흉터 조직을 대체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게 수개월 지나면은 딱딱하고 질긴 피부를 좀 부드러워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박리를 할때 피부가 당겨도 이렇게 순환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보조 조직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 수술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짧고 오그라졌던 코가 어쨌든 그 이식물로 인해서 볼륨이 증대되기 때문에 높이나 길이가 조금 증대되어 있는 모양이 개선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술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2차 교정 수술할 때까지 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죠. 구축코의 피부 박리 과정은 매우 얇게 피부를 박리하기 때문에 순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매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데 이것이 또 얼마나 얇고 늘어나는 피판을 확보하느냐가 우리가 수술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필러 시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에게 구축코 수술 받으러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필러를 맞으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필러라는 것이 녹는 필러라 그래도
그게 녹으면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흉터를 형성하고 또 필러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바늘 자체도 그 자체도 아주 미세한 흉터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층을 얇게 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미세한 흉터들은 나중에 굴곡을 남기는 원인이 돼서 매우 우리 수술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수술 후에 뭐 이물 반응 등이 생겨서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제거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환자분들도 굉장히 낙심하고 격앙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역시 수술을 한 의사분들도 굉장히 실망하고 걱정되고 또 초조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환자분이 그런다고 해서 수술한 분이 그거를 달래준다고 환자가 원한다고 그거를 임시 방편으로 필러들을 이렇게 주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교정 수술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구축코에 있어서 그 필러를 주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라, 가능하면 하지 마라라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축코와 관련된 필러에 관하여 이런 질문이 있네요. 완전히 자가 조직으로 구축코를 교정한 지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미간 부위를 높이고 싶은데 보형물을 다시 넣기는 무섭고 필러를 조금 맞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완전히 자가 조직으로 구축코를 교정을 하셨다면 콧등 부위는 아마 보형물이 없거나 혹은 자가 조직, 자가 진피나 근막 조직 등으로 교정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개 이제 구축코의 변형은 이 코끝 부위, 코의 하방 한 3분의 1, 2분의 1 부위에 집중되기 때문에 코끝보다는 미간 부위를 조금 수정 보완을 하시고 싶다는 걸 봐서 교정 수술이 굉장히 잘 된 것으로 좀 예상이 되네요. 요즘은 그 필러 제제가 사실은 매우 옛날같이 야매 필러라고 하죠. 뭐 이상한 물질의 필러가 아니라 요즘은 필러 제제 나오는 것들이 다양하고 또 매우 안정적입니다. 근데 필러를 제가 이전 설명하면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2년 정도 우리가 자가 조직을 해서 지났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완치됐다고 보거든요. 구축코 교정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이 미간 부위는 좀 살이 좀 헐렁헐렁한 부위이기 때문에 미간 부위에 필러를 맞는 것은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간은 이렇게 만져보시면 좀 여유가 피부 여유가 있지만 코끝은 빡빡하잖아요. 근데 빡빡한 곳에 필러를 넣는 곳은 원래도 좀 조심스럽게 놔야 되는데 구축코 교정을 했을 때는 또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축코 교정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여러 차례 하고 거기에 이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코끝의 혈행 구조가 그 간접적인 혈관 구조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그 눈에 보이는 혈관 구조는 이미 다 끊겨서 사라지고 파괴되고, 그 염증이나 아니면 수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 피부 혈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세 혈관들이 주변에서 응급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온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미세한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고 빡빡한 그런 코끝에 필러란 주사를 넣어서 압박을 가하면 이 필러 조직이 그 미세 혈관으로 퍼져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지나서 구축코 교정을 해서 1,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미간 부위 이런 부위는 요즘 필러 시술들을 다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뭐 충분히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코끝에는 영원히 필러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구축코가 심한 분들이 오셨을 때 부분적으로 흉터가 튀어올라거나 이렇게 폭 파인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아마 이제 보형물이 돌출이 됐거나 아니면 돌출 부위가 튀어올랐거나 흉터로 자리 잡은 것이겠죠. 그것은 피부를 너무 얇게 박리하다가는 거기가 이제 구멍이 날 것이고, 박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굴곡이 있는 부위의 피부 박리는 조금 층의 두께를 다르게 합니다. 움푹 파인 곳 주변은 흉터가 딱딱하거든요. 그 부위는 조금 더 얇게 해서 그게 펴질 여유를 주는 방향, 그러니까 이중 플랜으로 박리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움푹 들어가 있는 부위 바로 아래에다 뭐 연골이나 또 다른 자가 조직을 이식을 해서 팽창시켜서 이렇게 교정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한번 폭 파이거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흉터들은 잘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흉터를 없애는 흉터 수술처럼 직접적으로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해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심한 구축코는 이제 수술 전에도 제가 수술이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그럼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나요? 하고 이런 질문들 하세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걱정스럽다. 하지만 한 번 구축코가 되면은 실제로 그것이 한 번에 다 완성을 하려고 하다가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두르다가는 더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축코 수술에서 흔하게 여러 번 수술하는 이유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덮고 있는 피부 부위에 굴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정 보완을 하는 그런 작은 수술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술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조금씩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피부층의 박리는 교정 수술의 첫 단계로서 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완 수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첫 번째 피부층 박리를 아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축코 수술이라는 것이 한 번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도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고 또 설명드리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더 힘든 거는 사실은 수술 받는 당사자분들이 변형이 교정되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 그런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 수술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단계를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교정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고 희망적으로 견디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구축코 교정의 두 번째 단계인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연골 구조의 이완 및 복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